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서울. 명성과 부가 끊임없는 스캔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이 세상에서 한 뉴스 기사가 아시아 언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음반 계약이나 차세대 아이돌 그룹 탄생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번화한 청담동에 위치한 구호영어권 상당의 고급 아파트가 조용히 누군가의 명의로 이전된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넷삼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자 현대 K-팝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론을 들끓게 한 것은 구호영억 원이라는 거액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이수만보다 17살 어린 여성 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단단하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수만 같은 거물급 인사가 왜 노년에 이토록 사치스러운 행동을 했을까? 왜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도 없이 동거를 선택했을까? 당시 대중의 눈에는 이 이야기가 계산적이고 사치스러운 부유층의 삶을 그린 장편, 드라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값비싼 아파트 문 뒤에는 돈 냄새뿐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상처를 견뎌낸 두 영혼의 안식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의 석양,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이수만 씨가 창가에 서서 고요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73세, 명성의 정점에 오른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더 이상 흥행 기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헌신적인 아내를 잃은 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등장은 마치 마지막 조각처럼 완벽하고도 깊이 그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숫자나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름조차 필요 없는 사랑, 이해로 치유된 아픔, 그리고 K-팝의 왕을 다시 사랑에 빠지게 만든 강인한 여인의 이야기.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자유와 자긍심으로 가득한 전설의 시작. 이것은 이수만과 조주희의 이야기.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조주희라는 이름이 연예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재벌의 눈길을 사로잡은 행운의 미녀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수만이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왕이라면 조주희는 자신의 분야에서 여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누구의 명성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삶은 지식과 독립으로 일궈낸 장대한 서사시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생인 조주희는 한국 언론계에서 국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연예부 기자가 아니라 세계 최대 뉴스 기관 중 하나인 미국 ABC 뉴스의 서울 지국장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명문 대학에서부터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정치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조주희는 학력뿐 아니라 한국 역대 대통령들과 세계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쌓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언론계의 미인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조주희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화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성으로서 발산하는 아우라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여성의 자긍심과 아름다움에 관한 2권의 책을 출간하며 여성의 가치는 결혼이나 연애 상대가 아닌 지성과 자신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에서 종종 감탄하며 회자되는 일화는 언론인들의 안식처로 불리는 CNN의 입사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고국에서 더욱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길을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주희의 자긍심이 이수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조주희는 여전히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이영애 같은 스크린 미녀 옆에 서 있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베테랑 기자로서 쌓아온 성숙함과 삶의 경험이 독특한 매력, 즉 누구나 갖지 못한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낸다. 그녀는 이수만을 집이나 지위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다.
이미 화려한 커리어와 엘리트층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재력 있는 남자가 미녀를 보호하는 식의 관계가 아니라 두 거장의 만남이었다. 조주인은 SM 엔터테인먼트의 거물 이수만에게 글로벌 문화와 미디어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시했고, 이는 이수만처럼 뛰어난 사람에게도 그에 걸맞은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었다. 국제 전략을 놓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의 고독에 익숙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눈부신 외모와 성공적인 커리어 뒤에는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엄청난 희생과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숨겨진 면모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조주인은 조국의 운명을 걸고 마이크를 든 채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K-팝 거물조차 존경하고 아낌없이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한국 언론계와 엘리트층에서 조주희라는 이름은 속보를 전하는 기자일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찬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연약함이나 가냘픈 모습, 혹은 업계의 미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있든 그 자리를 장악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입니다. 한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국보급 미인 이영애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이영애가 세련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의 아이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조주희 옆에 서 있는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영애가 순수한 연꽃이라면 조주희는 어둡고 가시투성이이면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벨벳 장미와 같습니다. 그녀는 결코 이영애에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치인들과도 맞서 싸워온 노련한 기자의 아우라는 영화배우의 화려함조차 모색하게 할 만큼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다. 쉰대에도 변치 않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자는 있는 그대로일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준. 그녀의 얼굴은 지성을 뿜어냈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 특유의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 또한 세련됨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명품을 과시하거나 유행을 쫓는 대신 그녀가 입는 모든 옷은 진정한 금수저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평생을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아이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이수만 같은 남자가 왜 이 여자에게 그토록 매료되었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그 답은 아마도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구성되고 세세한 부분까지 편집되는 엔터테인먼트 제국에서 조주희의 자연스럽고 생기 넘치며 다소 개성 넘치는 아름다움은 신선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녀는 연기할 필요도 없고 아이돌처럼 침착함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주저없이 드러내는 당당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출간한 2권의 책을 통해 여성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자존심은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입니다. 조주희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몸소 실천가입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훗날 얻게 된 구호영업원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 시절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홀로 편견에 맞서 자신의 자리를 쟁취했던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수만 감독은 보여주기식으로 미녀에게 집을 선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 지성으로 가꿔진 그 아름다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눈을 뗄 수 없는 것이다. 자유와 강인한 성품을 상징하는 아름다움이다. 조주희가 이후 언론의 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미국 생활 초기 모습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장미꽃길로 뒤덮일 레드카펫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지정 영역에 도전하려는 야망을 품은 아시아 소녀의 고독하고도 자랑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소로 유명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조주희는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 사회, 국제관계라는 당시에는 여전히 남성과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업 기간은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뉴스 기사를 쓰는 법이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빛을 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세계의 운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조주희는 두려움 없는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대담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여기는 결정, 바로 CNN의 제안을 거절한 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언론 악도들에게 CNN은 마치 성역과 같았고 모두가 꿈꾸는 정점이었다. 하지만 조주희는 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여성답게 CNN의 제안을 거절했다. CNN에 남는다는 것은 거대한 기계 속 작은 부품, 서구적 관점을 대변하는 아시아 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CNN에서 쌓은 탄탄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국의 이야기를 독립적인 시각으로 세계에 전하고 싶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ABC 뉴스 서울 지국장으로 합류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전략적이면서도 용감한 행보였다. 그녀는 한반도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그녀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시대정신과 깊은 공감을 담아냈다. ABC 뉴스 로고가 새겨진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조주희는 단순한 통신사를 넘어 현대적이고 지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권위 있는 언론상 수상이나 국가 원수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방식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여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제한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대담함은 조주희가 당당하게 중년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SM 거물이라는 소문이 돌 때조차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녀의 커리어가 정점에 달했을 때 운명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고통스러운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담한 선택은 그녀를 커리어의 정점으로 이끌었지만 의도치 않게 잘못된 결혼으로 이어져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을 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공의 빛은 말없는 눈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21살은 꿈의 문턱을 넘는 나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 시기죠. 조주희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밝은 미래와 풍족한 교육, 그리고 화려한 커리어를 꿈꿨던 그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낭만적인 결정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도박이었고, 당시 그녀는 이토록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적이고 간인한 여성일수록 사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 많은 이해를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주희 씨의 21살 결혼 생활은 여름 소나기처럼 더섭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마음 편히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감정적인 감옥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고 단 2년 만에 그녀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자신에게 맞는 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편견이 여전히 만연했던 한국 사회에서 23살에 겪은 이혼은 그녀에게 감정적인 충격뿐 아니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혼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유일한 소중한 것,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암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텔레비전에서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여성 기자의 모습을 떠올리면 법정 앞에 홀로 서서 냉혹한 변론에 맞서 어머니의 권리를 지키려 애썼던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 겪은 이 상처는 단순한 배신이나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냉혹함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와 끝없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고 약속을 경계하게 되었으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점점 더 성공하고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모습만 보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21살에 입은 그 상처는 꿈꾸던 소녀를 강철 같은 여자로 만들었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복을 좌우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마지막까지 시험하려는 듯했다.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고 그 싸움은 훨씬 더 힘들고 눈물겨운 싸움이었다. 바로 7년 동안 이어진 양육권 소송이었다. 그 싸움에서 그녀는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눈물을 삼키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23살에 맞이한 이혼이 그녀의 젊은 시절 꿈을 산산조각 낸 칼과 같았다면 그 후 이어진 법정 싸움은 조주희가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건너야 했던 심연과 같았습니다. 7년, 아이가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그녀에게는 모성애와 법, 사회적 편견이라는 냉혹한 장벽 사이에서 이 555일을 힘겹게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숫자와 법이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차가운 법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전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밝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TV에 나와 나라의 운명을 보도하는 조주희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스튜디오 조명이 꺼지면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권리, 냉혹한 논쟁 속에서 빼앗길지도 모르는 엄마라는 호칭을 되찾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 대개 아버지나 신가 쪽에 유리했고 조주희처럼 바쁜 커리어를 선택한 젊은 어머니는 판사로부터 엄청난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을 문제 삼았습니다. 너무 야심차고 커리어에서 너무 성공한 여자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많은 현대 여성이 겪는 고통스러운 역설입니다. 약하면 비난받고 강하고 성공하면 어머니로서 충분히 따뜻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조주희는 좌절감에 눈물을 꾹 참고 자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자일지라도 집에서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한 어머니라는 것을 차분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7년간의 소송은 7년간의 불안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내일이 어린 자녀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마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막대한 소송 비용, 길고 지루한 재판, 그리고 전 가족의 끊임없는 감시는 그녀를 때때로 탈진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원동력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소송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2배, 3배로 일했다. 마침내 정의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지만 승리는 아직 멀었다. 양육권을 얻었지만 어머니와 아들 모두 깊고 오래가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갈등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판결을 위해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었다. 이 싸움은 조주희에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남겼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때로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법원을 나섰지만 마음은 지쳐 있었다. 7년간의 눈물 끝에 그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갚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절 아이가 입었던 깊은 상처가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위기는 아무리 뛰어난 기자라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어떤 언론상도, 어떤 자극적인 뉴스도 가릴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낳은 자식이 집에서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육권 소송을 벌인 끝에 조주희 씨는 아들과 재회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갈등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의 상처는 판사의 판결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깊숙이 파고들어 사춘기가 되면 얼음벽처럼 굳어버립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화려한 바깥 세상에 너무 몰두한 어머니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늘 모든 것을 통제해온 듯했던 조주희 씨에게 이것은 가장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강경한 정치인들을 굴복시킬 수는 있었지만 아들의 침묵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맥기니는 침묵 속에 지나갔고 질문을 하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다. 공개적인 비난보다 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제국을 건설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정작 아들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아비시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엄마가 아니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고 시계를 보지 않고 아들의 학교 생활 고민을 들어주는 엄마였다. 이후에는 매일 밤 조주희를 괴롭혔다. 7년간의 소송 끝에 아들의 몸은 얻었지만 영혼은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 모든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절정에 달한 순간은 아들이 성공한 어머니의 통제와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유학을 일찍 결정했을 때였다. 인천공항에서 아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안 검색대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주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잘 나가는 기자이면서도 완전히 홀로 남겨진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자존심으로는 아들의 따뜻한 포옹이나 이해의 말 한마디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후에 쓴 책들에서 그녀는 이 시기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점투성이의 어머니였고 야망에 사로잡혀 아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저버린 여자였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행복에 대한 그녀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놓아주는 법, 명령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고 조주희는 간인했던 모습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높은 곳을 갈망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허하고 지쳐있을 때 운명처럼 그녀 역시 상실의 깊은 상처를 지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수만이 재벌이 아닌 어머니의 아픔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외로운 남자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강력한 부상을 상징하는 이름이 있다면 단연 이수만일 것입니다. 그는 무관의 왕, K-팝의 아버지, 한류의 장본인 등 수많은 수식어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사 뒤에는 이수만의 한 인간적인 면모, 즉 업계의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계획하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소홀히 했던 한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수만은 연예계와 인연이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티스트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던 경험은 그 누구보다 명성의 고독과 외로움을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1989년 훗날 아삼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전신이 되는 아삼 스튜디오를 설립했을 때 그는 단순히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꿈의 공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연습생 양성 과정을 표준화한 최초의 인물로 순진한 어린 소년 소녀들을 서울에서 도쿄까지 뉴욕에서 파리까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완벽한 아이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이악소의 성공은 그의 천재적인 비전과 냉철하고 단호한 성격을 증명합니다. 대포와 아티스트들에게 이수만은 항상 10년 앞을 내다보는 위험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열정으로 대륙을 넘나들며 음악 선정부터 안무 디자인, 이미지 연출까지 모든 면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서는 대가는 절대적인 고독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는 사람은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압박감 또한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많은 일과 이익만을 아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깊은 예술성과 낭만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와인과 예술을 사랑하고 항상 심오한 지적 교류를 갈망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세상은 설계도, 주저청에 매진 행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젊은 시절의 추억을 선사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바쁜 삶 속에서 정작 자신의 젊음은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콘서트 마지막 무대에서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지만 도시의 불빛이 사라진 후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거의 보지 못한다. 부와 권력은 존경을 살 수는 있지만 재벌이라는 가면을 벗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살 수는 없다. 이 수많은 대중의 찬사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를 권력의 회장이 아닌 모든 고민과 이해를 갈망하는 한 인간으로 바라봐줄 진정한 조력자가 없었다. 그리고 아삼 제국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다졌을 때 운명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곳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곁을 지켜준 그의 아내가 생사를 건 암투병을 시작한 것이다. 이수만의 다음 인생장은 더 이상 활기찬 팝송이 아니라 조주희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실을 노래한 애절한 발라드였다. 이수만의 세계에서는 매 순간이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영향력에 달려있기에 죽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운명은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고 이숨 엔터테인먼트의 왕이라 불리는 이수만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화려한 아이돌 그룹 뒤에는 이수만이 30년 넘게 김은진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김은진은 이수만이 미국에서 대학원생 시절을 보내며 K-팝의 꿈을 키우기 전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여인입니다. 김은진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지만 이수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치열한 시장 경쟁 후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2012년 그의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김은진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수만의 삶은 그 어떤 사업 계획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룹 데뷔의 중심에 서는 대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아내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보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한 가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재벌 이수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를 직접 간호했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을 고용해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아내 곁을 지키며 밤잠을 설치지 않고 손을 잡고 아내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구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김은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수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이아슴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소속 아티스트들은 빛을 발했지만 처음부터 그의 희생과 노력을 진정으로 이해해준 단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막대한 부에 둘러싸였지만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예순대 남자의 외로움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다. 삶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이수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명성의 정점은 결국 차갑고 바람 부는 곳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은 그가 과거를 회상하며 고독 속에서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경험과 상실에 대한 공감은 훗날 그가 조주희처럼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었다.
아내의 죽음 이후의 고요한 시간은 이수만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는 재벌이 아니라 치유를 갈망하는 한 인간이었다. 어쩌면 하늘에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는 그가 새로운 안식처를 찾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왕이 아닌 그저 사랑받고 이해받는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말이다. 영화에서는 두 주인공이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슬로우 모션 장면을 자주 사용하지만 현실에서 이수만과 조주희의 만남은 마치 가을바람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온갖 상실을 경험한 두 영혼의 교감이었죠. 한쪽에는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아내와 이별한 남자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양육권 분쟁과 사랑하는 아이와의 불화로 오랜 고통 속에 지쳐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SM 회장과 ABC 뉴스 기자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지닌 두 사람으로서 만났습니다. 아마도 조용한 사교 모임에서였을지, 아니면 직업적인 인연을 통해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언론계와 K-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차 외로움, 잠 못 이루는 밤의 자기 성찰, 그리고 사회라는 무거운 갑옷 뒤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공통된 감정으로 바뀌어갔다. 아내의 죽음 이후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수만은 조주희에게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감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팬에 숭배하는 눈빛이나 막강한 사업 파트너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이 서린 눈빛을 가진 73세의 남자, 자신의 유산과 가족에 대해 고뇌하는 아버지로 보았다. 반대로 조주희에게 이수만은 그녀가 들어왔던 차갑고 냉담한 연예계 거물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무력감을 경험해본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어머니의 아픔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연결은 너무나 강렬해서 운명적인 안식처라고 불릴만 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었다. 지식과 경험으로 쌓아 올린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산책하고 촛불 아래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들이 서서히 묵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조주희는 이수만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서구 특유의 날카로운 지성과 동양,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었다. 한편 이수만은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실패한 결혼 생활 이후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만남은 마치 너덜너덜해진 그림 속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과 같았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가장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이 시기에 회장 옆에 여성 동반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숨겨야 할 스캔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화려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넓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선택했다. 조주희의 등장은 이수만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나이, 신분, 사회적 편견의 차이는 여전히 그들이 함께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였다. 다음 장에서는 17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화가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두 강인한 의지를 가진 인물들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이번에는 대중의 시선이 흔히 판단 기준으로 삼는 1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일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파트 12. 17살 나이 차이와 특별한 조화. 여전히 편견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남녀 간의 17살 나이 차이는 흔히 착취나 물질적 계산의 문제로 둔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수만과 조주희에게 17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는 두 세대를 가르는 심연이 아니라 완벽한 상호보완성을 만들어내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른데 남성 이수만과 미모와 지성이 아직 절정에 달한 조주희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지적 수준에 있다. 이수만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고 날카로운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그는 젊은이들의 트렌드세터로서 항상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한다. 한편 국제 전문 기자 조주희는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한 차분함과 문화적 깊이를 지닌다. 두 사람의 궁합은 음악이나 패션 취향의 공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유사성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공유한다. 이수만이 연예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을 때 조주희는 세계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견해로 그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조주희가 기자 생활의 압박에 지쳐 있을 때 이수만은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17년이라는 나이 차이는 탄탄한 유산과 현대적인 비전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만은 조주희의 지성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형 같은 동반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눌 수 있는 멘토이자 인생의 반려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조주희뿐이었습니다. 조주희의 자존심과 독립심은 두 사람의 관계에 균형을 가져다 주었고 흔한 연애 행각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상남, 연하녀라는 구도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두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며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 시간이나 고급 별장에서 손을 잡고 거닐던 조용한 순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특별한 조화는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두 영혼이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시련을 겪었다면 더 이상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상대방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17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서로의 품에서 평화를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화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었죠. 권력 있는 남자가 왜 사랑하는 여자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그의 답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자유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950억 원짜리 아파트 선물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둘이 얼마나 오래 만났을까? 가 아니라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이었다.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이렇게 값비싼 선물에는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호화로운 결혼식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수만과 조주희는 다른 길을 택했다. 엄격한 법적 의무보다는 서로의 절대적인 의지에 기반한 인연을 맺기로 한 것이다. 함께 살면서 식사를 나누고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보내지만 형식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자. 두 사람 모두 엄숙한 서약을 맺었고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했다. 조주희는 결혼 증명서가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면 이수만은 가장 소중한 인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에게 보여준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황금기와 명성을 누린 황혼기에 접어든 그들은 형식은 가장 값싼 것이고 실체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 세상에 자신들이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로가 여전히 곁에 있고 말없이 함께하는 순간들을 이해할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오래된 습관을 받아들일 만큼 관대하기만 하면 충분했다. 그들의 사랑 철학은 내려놓음이었다. 소유욕을 버리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동반자 관계만을 남기는 것이었다. 이 경우 결혼 없이 동거하는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조주희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이수만 부인이 아닌 자신의 커리어를 당당하게 이어가는 기자로 남았고 이수만은
케이팝 레전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면서도 파트너의 재산이나 사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가 고급 아파트를 선물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녀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보장하려는 행위이며 어떤 구속력 있는 의무도 없이 네가 평화롭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여성을 위한 이기적이거나 불공평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주이와 같은 사람에게 자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에 간과합니다. 그녀에게는 직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융합되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독립적이면서도 공명하는 존재로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열린 사랑입니다. 무모함의 의미가 아니라 내일 기꺼이 서로를 포용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매일은 새로운 선택입니다. 법적인 의무 때문에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력의 부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선택은 또한 그들을 악의적인 소문과 여론의 엄청난 압박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생활이 사치이고 유명인의 모든 행동이 수백만 명의 네티즌에게 감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수만과 조주인은 불가피하게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950억 원짜리 아파트 정보가 유출되자마자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사랑과 보호의 증거로 보기보다는 대중은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추측으로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이 온라인 포럼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주희의 동기를 의심하며 그녀처럼 똑똑하고 영리한 여성이 자신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은 남성을 재산 계산 없이 선택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이미 수만 명의 부러움을 사는 수입과 지위를 가진 국제적인 기자였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악의적일 루머는 친한 친구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교활한 돈만 밝히는 여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 조주희는 당당한 침묵을 택했습니다. 해명이나 설명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설명도 곧 자백으로 비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만 측의 압박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주주와 에스의 열성 팬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거물 이수만이 말년에 개인적인 관계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음악 제국 경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여성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이 회사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주희의 존재가 이씨 일가와 오랜 사업 관계 사이에 잠재적인 갈등을 야기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행보는 파파라치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 한 장이 꼼꼼히 분석되었고, 모든 몸짓과 표정은 불화나 가식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국민적 스타의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엄격한 한국 사회의 여론은 때때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이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수만과 조주희는 여론에 휘둘리는 대신 소음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값비싼 아파트를 폐쇄한 곳은 도피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성은 대중의 것이지만 행복은 개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수만이 아파트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이전한 것은 대중에게 보내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 삶과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두 사람의 침묵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 두 영혼이 인생길 끝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외부의 모든 소음은 무의미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이 지나고 나서
대중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무형의 가치입니다. 바로 그들의 유산과 각자의 영혼에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이며,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만의 삶과 조주이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유산은 단순히 엄청난 수익이나 서울의 고층 빌딩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유산은 경직된 고정관념이 만연한 사회에서 행복과 인간의 자유를 재정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만에게 조주이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그의 경영과 창의적 사고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회성 성공보다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예리한 관찰자들은 최근 이스만이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속에서 인간성이라는 개념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조주이와 같은 국제적인 언론인의 시각은 그의 시야를 넓혀줘 본질적으로 냉혹한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지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불어넣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유산은 아이돌 그룹을 넘어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 생태계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조용히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과 예술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조주이 여사에게 있어 그녀의 유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가슴 아픈 이별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두 권의 저서, 여성의 자존감에 관한 책은 자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가장 큰 재산은 다이아몬드 반지나 값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능력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가치관은 노년의 사랑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순수한 감정을 지키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용감한 삶의 방식을 택하며 노년의 삶에 대한 낡은 관념에 도전했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갈 용기, 자유의 유산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아파트나 물질적 소유물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K-팝의 화려함이 사그라들고 뉴스 기사들이 잠잠해지더라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두 영혼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 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과거의 상처를 이해라는 소중한 보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차갑고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사랑이 더 이상 이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고요한 침묵입니다. 사랑과 자유의 전설, 그들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파트로 향할 것입니다. 석양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어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붉게 물들이자 도시는 마치 멈춰선 듯했다. 청담동 950억 원짜리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이수만과 조주희의 삶은 더 이상 자극적인 뉴스나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일상일 뿐이다. 온갖 시련을 겪은 후 그들은 행복이라는 세상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맹세보다도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실로 반쯤 죽어있던 두 영혼이 함께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인연이다. 이수만은 재벌이라는 명성이 아닌 강하고 독립적인 여인의 이해심 어린 눈빛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조주희는 자존심 강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날카로운 기자로서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직함과 외적인 인정을 쫓는 세상에서 이수만과 조주희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성숙한 사랑에는 화려한 쇼나 법적 효력, 대중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95영억 원짜리 집은 단순한 물질적 선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수만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준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보호와 따뜻한 포옹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명성의 정점에 오른 후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들은 수십억의 사람들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서로를 만났습니다. 명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이돌 그룹은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고 뉴스 기사들은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수만과 조주희의 용감한 자기 보존을 향한 여정, 그리고 제약 없이 헌신했던 사랑 이야기는 인간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도 칭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세상에 평화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만 보기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속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명성은 사라지겠지만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